교수님, 늘 존경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 대접 드려야죠. 퇴직하셔도 후학 양성은 계속하시겠죠? 이런 말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강단에 섰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니 명예롭게 퇴직한 뒤에도 누군가는 연락해 오겠거니 순진하게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더군요. 명예퇴직 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던 동료 교수, 수십 기수 제자들, 심지어 함께 퇴직한 동기조차도 말이죠. 이 글은 어느 60세 은퇴 교수의 씁쓸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은퇴 이후의 현실. 그 진짜 얼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장에 충실한 당신, 사회적 위치가 있는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당신을 은퇴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해버릴 테니까요. 한 장, 은퇴 후.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떠올립니다. 노후 자금, 연금, 의료비, 생활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하던 모든 관계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회의실에서 반기던 후배들, 교수실로 찾아오던 제자들, 학회에서 자리를 함께 하던 동료들, 내가 떠나자마자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갑니다. 나는 혼자만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속감과 인정은 생존만큼이나 필요합니다. 2장. 명예퇴직한 교수 3인의 실화 삶이 주는 경고. 사례 1. 인생 멘토에서 고립된 노인으로 62세 박 교수의 이야기. 박 교수는 서울의 명문대에서 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인품도 좋고 제자들 사이에서 멘토 교수님으로 통했죠. 은퇴 당시에도 학생들이 깃발 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하지만 은퇴 6개월 후 박 교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연락이 뚝 끊긴 현실. 처음엔 다들 바쁘겠지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하나 찾지 않자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강단에서 내려온 순간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 교수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꾸리고 무료 강연을 통해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며 겨우 삶의 리듬을 회복했죠. 교훈. 은퇴 후 자리를 잃었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새로운 무대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 2. 평생 연구만 한 사람의 현실. 충돌 60세 김 교수의 고백. 김 교수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가 가장 두려웠던 건 시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논문 마감도 없고 학생들과의 교류도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유튜브를 보고 책도 읽고 집안일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력감이 밀려왔죠.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의 존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좀 쉬라고 했지만 김 교수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1년 후 개인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윤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훈.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사례 3. 화려했던 커리어가 무기력의 그림자로 61세 이 교수의 전환. 이 교수는 법학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방송 패널, 자문위원, 학회 활동까지 누구보다 바빴죠. 그는 은퇴해도 바쁠 거야 라고 자신했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연락은 뚝 끊겼고 방송에서도 다른 전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었던 거구나.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법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5060세대를 위한 법률 상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덕분에 지금은 구독자 3만 명을 넘기는 1인 창업자가 됐습니다. 교훈. 직책이 아닌 진짜 나의 가치를 찾는 계기가 은퇴일 수도 있습니다. 3장.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준비 포인트. 1.
관계에 재정애가 필요하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 제자, 상사는 더 이상 일상 속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죠. 대신 은퇴 후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가족,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독서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은퇴자 협회, 재능기부 강연 등. 2. 정체성을 위한 활동을 미리 설계하라. 직장이 곧 나의 정체성인 사람일수록 은퇴 후 무기력감이 크고 오래갑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나만의 부캐부가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운영, 자서전 쓰기, 취미로 온라인 클래스 열기, 무료 멘토링 등. 3. 경제적 준비는 기본, 삶의 동력은 활동성이다. 퇴직연금, 노후자금 준비도 물론 필수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삶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나를 움직이게 할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공헌이든 창업이든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맺으며 잊히는 것이 두려운 당신에게 은퇴 후 1년 나를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 남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당신도 같은 말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자금만이 아니라 삶의 자존감, 사회적 연결, 나만의 정체성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을 슬프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60세 은퇴 교수의 고백이 알려준 은퇴 후 삶의 본질. 요즘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좀 쉬어야지. 노후 준비만 잘하면 걱정 없겠지. 아니면 막막하다는 마음부터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사회적 역할, 루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앞서 살펴본 60세 전직 교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은퇴 이후 맞이할 현실과 그 준비 방법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조언, 가슴에 꽂히는 한마디를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1.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회적 존재감이다. 한때 교수로서 존경받고 매일같이 회의와 강의로 바쁘게 살던 사람도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까지 잊힐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직업을 통해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고 직책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를 벗는 순간 주변은 우리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퇴직 전엔 하루에도 10번은 듣던 말이었지만 은퇴 후엔 아무도 나를 교수님이라 부르지 않더군요. 이건 단순히 직함을 잃은 게 아니라 존재의 증명 방식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무하고 쓸모없다는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2. 자존감은 직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나온다. 박 교수, 김 교수, 이 교수의 세 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정체성 상실입니다. 강단에서 내려온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걸까? 이 질문은 모두가 은퇴 후 한 번쯤은 맞닥뜨리는 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교수도 아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처럼 유튜브 채널을 열고 새롭게 사회와 연결되기도 하고 박 교수처럼 독서 모임을 만들며 의미를 찾기도 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남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3. 관계를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필연이다. 아시죠? 직장 내 인간관계는 업무 기반의 관계입니다. 내가 회의에 나오고 업무를 주고받고 보고를 하니까 생기는 관계지. 그 자체가 우정이나 애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백을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죠. 그래서 외로움이 은퇴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게 일과 상관없는 관계는 몇 명이나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교회나 사찰,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어떤 형태든 일과 무관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고립이기 때문이죠. 4. 경제적인 기반 없이 삶의 여유는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의미 있는 활동을 해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안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연 2%도 안 되는 이자에 의존해선 삶의 질은커녕 기본적인 생존도 힘들 수 있어요. 생활비, 의료비, 취미비, 사회활동비, 여기에 부모 봉양,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 경제적 불안은 은퇴 이후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소득 없는 삶에 적응하는 연습, 그리고 작게나마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온라인 강의로 월 5만 100만 원 소득,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화, 자문활동, 멘토링, 소액 재능기부형 창업, 소규모 임대 수익. 핵심은 소득은 적더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니까요. 5. 은퇴 후 삶의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이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은퇴 후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래 3가지는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고리 확보했는가? 직장과 무관한 인간관계가 있는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나 모임 활동이 있는가? 둘째, 일 없는 삶을 버틸 준비가 되었는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림이 있는가? 의미 있는 취미, 활동, 봉사, 콘텐츠 생산 계획이 있는가? 셋째, 작지만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가? 65세 이후에도 스스로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연금 외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작점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내리막길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이제야 내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남의 기준에 맞춰 달려왔던 인생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이 바로 은퇴 이후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시작은 고립이고 외로움이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은퇴는 인생 2막의 반전 무대가 될 수 있어요. 끝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퇴직한 순간 세상은 당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을 잊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시점입니다.